안녕하십니까. 제가 대마도의 영토권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고 대마도에 관한 연구가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 때부터 이거를 해서 박사학위를 결국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논문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논문을 쓰고 또 발표를 하면서 이 발표 PPT에는 제가 그 출처를 밝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출처를 밝히다 보면 PPT 화면이 전부 출처로 다 뒤덮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인 근거가 많아요. 그래 논문에는 다 밝혀놨으니까 만약에 출처가 궁금하시면 논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PPT에는 출처는 쓰지 못한 이유를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대마도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부산에서 49.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25km 떨어진 곳이 바로 일본과 우리의 국경입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서는 138km나 떨어져 있어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고, 대마도 반환 요청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1948년에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1949년 연두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대마도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정 때 이미 허영관 입법위원도 똑같은 말을 했고, 뭐 나중에 한나라당 허태열 국회의원까지, 그리고 경상남도 마산시가 6월 19일을 즉 이종무가 대마도를 세종대왕 때 대마도를 평정하러 가던 그날을 기념해서 대마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학계에서도, 그 전에도 학계에서도 1940년 해방되자마자 10월 15일 날 정문기가 대마도의 조선 환석과 동양 평화의 연속성이라는 논문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대마도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영토를 내놓으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대마도가 영토 분쟁 지역인데 그렇다고 뭐 지리적으로 우리 거니까 내놔라, 이거는 가까우니까 우리 거다, 이거는 떼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자기네 거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마도가 누구의 영토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일정한 영토의 영토권자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토의 영토 문화를 비교 분석해서, 그래서 영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의 영토 문화와 비교 분석하면 간단하거든요. 왜? 영토 문화라는 거는 영토를 파서 없애기 전까지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토 문화가 누구 거랑 맞느냐가 그 영토가 누구 건가 규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마도의 영토권을 규명하기 위해서 기본 이론인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의 개념을 설정한 후에 매장문화, 지명문화, 지정문화, 지도문화를 분석하고, 그 지도문화를 다시 우리 한민족과 또 일본의 문화와 비교해서 이게 과연 누구 문화인가를 밝혀냈습니다. 그럼 문화가 뭐예요? 문화는 결국 인류가 생존하며 벌이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물자와 사고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게 문화인 거예요. 그 문화를 분류하면 여러분이 논문을 참조하셔도 되고, 보시면 이건 많이 하는 거니까 형태에 의해서 유형, 무형으로 분류하고, 문화 인류학적으로는 뭐 용기문화, 규범문화, 관념문화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형 토론이란 뭐냐? 바로 문화형 토론이란 저런 문화를 가지고 지금 개념에 의한 지리적인 국경이 아니라 영토 문화론을 기반으로 한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등등 산업혁명 때 서양은 동양을 뭘로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의 시장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숱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까지. 그러나 결국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문화에 의해서 영토가 정의되었다면, 그렇게 무력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 영토가 정의되었다면 인류는 전쟁에 휘말려서 죽는 일이 없었겠죠. 또 아메리카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국 역시
미국 역사 이제 300년도 안 된 나라가 지금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원을 위해서 거기에 있던 그 많은 문화, 잉카 문화니 그 진짜 인류가 해석을 지금도 못하는 그런 문화들을 파괴하고 또 그 문화를 만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지금의 결과잖아요. 그러면 문화에 의해서 영토를 정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생활의 모든 거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거든. 그러면 문화 영토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이론이 필요한데, 그 선행 이론은 뭐냐?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K-팝 딱 나오면 BTS가 노래 한 곡 하면 미국에서도 유행하는 그런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바로 고대 시대부터 농경 시대까지 땅을 파서 일구고 그 땅에 배이게 한 문화, 즉 영토 문화를 가지고 영토 문화를, 문화주권자를 찾는 것이 바로 땅의 주인을 찾는, 영토권자를 찾는, 그게 지름길이다. 즉 역사라는 종축과 문화라는 행축의 개념을 포괄하여 고유성을 갖고 또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영토 문화의 실체를 분석함으로써 그 영토의 문화주권자를 규명하는 게 바로 영토문화론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것이 문화영토론이죠. 그러면 대마도의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대마도의 영토를 분류하면 과연 어떻게, 여러 가지로 있지만 대표적인 걸 분류해야겠죠. 그렇죠? 없는 걸 분류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매장문화, 지명문화, 지정문화, 지동문화로 분류하는데, 매장문화는 이게 유형문화이자 용기문화예요. 왜? 그 매장을 하는 풍습이나 이런 거는 유형이지만, 풍습이나 이런 건 무형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은 용기문화잖아요. 그거는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풍습 이런 건 관념문화지 않습니까? 또한 지명문화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지명이라는 게 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부르자라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규범문화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입니다. 지정문화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땅을 따질 때는. 지적이 뭡니까? 땅의 호적이에요. 그러면 지정문화는 호적을 기록한 서류가 있으니까 유형문화고, 그리고 이게 누구 땅이다라는 규범이 돼 있으니까 규범문화입니다. 지도문화는 눈에 보이는 지도니까 유형문화고, 그리고 그 역시 여기까지는 누구네 땅이라는 경계가 있으니까 규범문화입니다. 이거를 분석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문화와 요 똑같은 문화와 비교하면 이게 대마도가 누구 땅인지 결론이 날 거잖아요. 자, 그럼 대마도의 영토 문화의 현황을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마도 영토 문화를 분석하면 이렇게 이제 대마도가 마치가 6개예요, 6개. 거기에서 나온 그 고분을 분석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64개의 고분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PPT에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고분을 발견한 것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누구냐 하면 북한 국적을 가진 김광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발견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고분 164개인데 그 중에 143개가 석관묘입니다. 그리고 옹관묘 하나, 토광묘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석관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석관묘 그러면 딱 고인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결국 고조선과 진국의 그 매장 형태, 고분 형태, 그게 대마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고분에서 나오는 옹관묘는 딱 하나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매장문화 양식은 우리랑 똑같다. 그럼 과연 그 매장문화에서 어떤 유물이 나왔느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토끼도 나오고, 여기 아요기스에끼 하지끼는 일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다 그 시대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해식 도기도 나오고, 옥도 나오고, 말장식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말장신구가 나왔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자, 대마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왔는데 그 중에 유리옥, 관옥, 또 말방울이 발견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특히 나카도모 히사야가 쓴 고대사의 열쇠 대마다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대마다가 북규슈 문화권에 속해 있으므로 전기의 유적에서는 대륙계의 석기가, 그리고
중기의 석가론에서는 조선식 세영동검이, 후기유적에는 청동으로 만든 말방울과 동팔찌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야요이 문화의 특색이라고 했습니다. 말방울이 나왔는데 그 야요이 문화의 특색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게 대마도에서 야요이 문화식이면요, 그게 조문 말기 중엽에서 구록과식 토기에 복합 농경이 시작된 건데, 이때는 우리나라의 도래인, 즉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간 사람이 없으면 일본은 그 농경 시대가 시작이 못 됐다는 것은 일본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와서 했겠다 그래요. 자, 그런데 대마도하고 그게 연결이 됩니까? 일본하고? 자, 이따가 그거는 평가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이번엔 지명문화입니다. 지명문화, 우리는 대마도라고 써놓고 대마도라고 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일본은 대마도라고 써놓고 쓰시마라고 읽어요. 여기 일본어 좀 잘은 못해도 그냥 어느 정도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도 대마도를 쓰시마라고 읽을 일본어에는 전혀 이게 없습니다. 일본에 어떤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 사전을 뒤져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우선은 마한과 관련되었다는 설입니다. 즉 대마도가 마한을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마한을 그리워서 대마라고 썼다라는 설입니다. 그리고 뭐 다물지명, 저 고구려 사람들이 다물에 그 얘기로 다 했다. 또 말과 관련된 일입니다. 지금 말이 두 마리가 있는 거가, 대마도가 섬이 두 개거든요. 말과 두가, 지금은 아소만에 그 다리가 놓여서 그 섬이 하나처럼 느껴지지만 원래 두 개의 섬이에요. 그래서 두 섬이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말이 양쪽에 있는 섬이 말처럼 보여서 그랬다. 아니다, 두 섬에서 유래된 거다 등등의 설이 있는데 반해서 일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위지 외인전에 대마국이라고 쓰여 있는데 위지의 편자가 자기들은 쓰시마라고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적당히 쓸 말이 없어서 대마라고 썼다라고 그래놓고 나서 일본 학자들은 거기다 토를 뭐라고 달아놨냐면 스마라고 달아놨습니다. 근데 일본어에 스마라는 게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자는 스로 안 읽어요. 일본어는 다이라고 읽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제가 대마도 때문에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어 잘합니다. 제가 서반어를 전공했는데 서반어보다 더 잘해요. 어쨌든 간에 이 대마라는 말을 스마라고 읽을 근거가 일본어에 전혀 없습니다. 일본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어서 써놨냐면, 쓰시마는 나루의 섬이라는 의미로 지는 배가 정박하는 곳으로, 배가 정박하는 섬이라는 의미로 진도, 즉 진이 쓰거든요. 일본어로. 도는 시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쓰시마라고 쓰면 바람직하다라고 써놨어요.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이따 평가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임나의 위치비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임나일본부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임나일본부가 경상도에 있었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게 바로 임나일본부입니다. 그런데 임나는 임나가야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나일본부가 경상도에 있었다는 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 많은 그 사료들이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에는 환단고기 태백에서 고구려국 본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임나는 이때부터 대마도를 다 뜻하는 말이 되었다. 그리고 신라랑 백제는 고구려가 뭐 임나를 나눠 갖고 셋이서 이랬었는데 영락 10년부터는 고구려가 모든 것을 통제했고, 이때부터 고구려에 속하여 일제에 명하는 것이 아니면, 열제, 즉 영락제죠. 영락제에 명하는 것이 아니면 스스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 서기 숭신 65년에 임나국의 사신이 처음으로 조공한 기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원문은 제가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임나는 북규슈 축자국에서 2000여리인데 북에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의 서남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나에는 지다유와 지다하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지금 대마도에 지다유와 지다하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자, 일본은 임나일본부라는 걸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자기들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합리화를 만든 거예요. 이게 메이지 유신 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메이지 유신 지나서 막부 시대 때 나오기 시작해, 막부 말기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막부 말기에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낸 건데 사실 그때는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조선을 정벌한다는 핑계로 바로 이 지정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임나일본부를 만들어낸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정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땅의 호적이에요. 그 땅의 호적이 언제 바뀌었냐? 일본 판족봉환 때 바뀌었습니다. 판족봉환은 대종봉환 때 모든 권력을 일본 왕에게 바치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명치유신을 이룬다. 1868년에 명치유신을 이루고 난 다음에 권력만 갖고 왕으로 등극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여야지. 그래서 땅하고 백성을 받아들인 게 바로 판족봉환입니다. 그 판족봉환 때 그 판족봉환을 하기 위해서 혁명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혁명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 다카요시가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당시 최고의 사무라이를 꼬셔들이기 위해서 내놓은 게 정한론이거든요. 즉 한국을 정벌한다, 조선을 정벌한다예요. 그 조선을 정벌한다는 합리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임나일본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보시면 이제 평가할 때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마도 판족봉환의 시점과 내역이라는 거예요. 대마도 판족봉환은 1869년 6월 19일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봉답서는 1868년 10월 8일에 써요. 그러면 10월 8일 날 써서 그 다음에 6월 달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마도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너희들이 약속한 걸 주면 내가 이거 내놓고 너희들이 약속한 걸 안 주면 안 내놔 라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대마도주가, 종이다리가. 근데 그 약속이 뭐냐? 그때 대마도에 기근이 엄청 들을 때예요. 근데 조선은 쇄국 정치로 인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또 조선은 쇄국 정치로 해서 오히려 대마도와의 교역량을 줄여갈 때예요. 그러니까 종이다리 당장 민심이 들끓어서 난리 나게 생겼으니까 일본에게 너희들 쌀 내놔 쌀. 그럼 내가 이거 줄게. 라는 게 바로 그 흥정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기도 다카이시는 좋아. 우리가 니네 판족 봉답서만 써. 그럼 줄 테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라이들한테 팔아. 대마도 우리 거 됐으니까 이제 정한론 그냥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혁명하자. 이렇게 서로 쓴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봉답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 일반 번주들은 뭐라고 썼냐면 당시 그 일반 그 다이묘 시대의 그 다이묘들 막부 시대의 성주들이죠. 일반 번주들은 뭐라고 썼냐면 신등의 거소는 모두 천자의 땅이니까 임금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바칩니다. 근데 대마도는 뭐라고 썼냐면 수백 년간 조선으로부터 받은 국가적인 경멸과 모욕으로 점철된 것을 바로잡아 오늘부터 오로지 우리나라의 국채와 국위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수백 년 동안 조선의 지배를 받아온 거잖아. 조선 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꼭 이따 평가해서 나머지는 이제 말씀드리고 지도 문화에서는 조선 팔도 지도를 보시면 대마도를 가지고 있다고 부산 옆에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김물기 선생님이 찾아내신 지도인데 이 지도는 대개 김물기 선생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출처를 밝히지 못해 죄송합니다. 논문에 자세히 밝혀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마 여지도에 보면은 대마도의 부황군은 모든 법칙은 조선국 부산에 준한 것으로 거리는 470m. 그러니까 대마도의 편제 자체가 조선에 의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막부도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선부는 명나라 사신 동월이 황제 영종에 만든 명을 받고 그린 건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물론 막부도 일본의 에도 막부도 이걸 베껴서 외국을 가리키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리키는데 교과서로 썼어요. 근데 거기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에 저 북방이 지어진 거는 일본 놈들이 지은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할 일이 아니고 남쪽을 보시면 제주도, 대마도 또 동쪽의 독도까지 우리 땅이라는 영역이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동여지도가 1861년에 편찬하고 1864년에 증간한 거예요. 그렇다면 1868년 메이지 유신 때 판족봉환이 일어났으니까 1869년에 6월 19일 날 바친 거를 얘기하더라도 불과 5년 전에 나온 지도에도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자, 이런 현황을 갖고 평가를 해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당 문화는 우리랑 일단 양식이 똑같습니다.
근데 일본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가 즉 온관묘를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대마도에 돌이 많아서 그랬다. 그래서 석관묘를 했다 그러는데 그래 대마도에 돌이 많아서 석관묘를 하면서 그걸로 이제 뭐 집도 짓고 그랬다 그러는데 대마도에 있는 돌집이 일본에는 없어요. 일본 땅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있고 너와집 그 돌로와집 강원도에도 있고 또 성남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 출처가 확실히 돼 있어요. 논문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말방울이 출토됐어요. 그렇죠? 그럼 말이 있었다는 거야. 유물에서 말방울이 출토됐으면 최소한 말은 없었더라도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일본에는 말이 없었어요. 일본에 말이 들어간 거는 5세기 3세기에 편찬된 진수이책에 외에는 소와 말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세기의 아직기가 말 한 쌍 가지고 간 게 최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기원전 무덤에서 기원 전에 나온 무덤에서 말방울이 나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진국에는 말이 있었어요. 거기는 수레가 보편적으로 끌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옥이 나오고 이런 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때 조문 말기에서 야요기 무단으로 막 넘어가던 시대인데 그때 옥에 대한 가공 기술이 없었거든요. 일본에서 발견되는 게 없어 그 시대에 열도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삼국지의 기록에 보면 진국 사람들은 구슬을 옥에 깨며 장식도 하고 목에나 귀에 달기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살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지명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도 없는 거야. 다만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나루섬이라는 의미의 진도라고 쓰면 바람직한 게 맞아요. 왜 맞냐?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나라를 교육하러 올 때 대마도를 꼭 들려야 됐어요. 왜? 번당 세견선이 하나하나 2개밖에 없고 대마도는 쉬운 4개가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숙주 선생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마도가 결국 모든 일본과의 그 교역을 관할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잠깐 들려섰다가 가는 나루일 뿐이에요. 나루섬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도가 맞는 거예요. 지금도 대마도에 가면 진도상의 진도 수산업 협동조합 잔뜩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갔지만 매년 저희는 대마도 가고 그거 하고 오거든요. 세미나하고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세미나하고 그리고 히타카치항에서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오고 그래요. 가끔도 이게 인터넷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 입장에서는 진도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고사기에 720년에 발굴된 고사기에 보면 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 역사서에. 뒤에 있는 것까지 다 했네요. 다음에 임나입니다. 임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임나 일본부라는 그 지명을 만들었었는데 일본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임나가 우리는 임나 일본부가 경상도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름이 생긴 다음에 좌우지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뭐 북경지사, 대한민국 일본지사 이러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난 다음에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조선 일대 대한민국이라고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543년, 533년에서 544년까지 무려 28개의 임나라는 그 일본부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라는 국호를 만든 게 670년이에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우리 국호가 600년이야, 670년이나 645년이라. 그래 니네 말대로 645년이라고 쳐도 533년에서 544년에 어떻게 임나 일본부를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유작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지정문화는 아까 아까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이 사무라이들과 하기 위해서 정한론을 만들고 그래서 판촉봉안을 받아서 그런 흥정이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1817년에 풍계현정 스님이 일본에 표류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45일 동안 대마도에 머무시는데 그때 대마도 사람들이 전부 나도 조선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마도 사람들은 일본하고 다르더라. 그래서 내가 동네 와서 물어봤더니 대마도 원래 우리 땅이에요 그러더라. 스님이 거짓말을 안 시켰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대마도가
일본 땅으로 넘어간 일본 대마도 주민들이 일본 땅이라고 생각한 거는 바로 1932년 33년 고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그 후지스마라는 사세보 출신 의원이 대마도를 나가사키현 소속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게 너무 멀고 또 돈도 잘 안 나와. 그러느니 조선 총독부에다 탁 하면 쉽지 않겠냐. 그래서 대마도를 조선 총독부 소속으로 만들자라고 그럴 때 대마도 주민들이 왜 우리가 식민지 백성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반대한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으로 일본과의 한일 병탄이 무효니까 이것도 무효죠. 그렇죠? 선행이 무효니까 후행도 무효죠. 결국 판족봉화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대마도의 지적은 지금도 우리 한민족에 귀속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지도문화는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 지도문화는 다 우리 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마도는 우리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장문화, 지정문화, 그리고 진명문화, 그리고 지정문화, 그리고 지도문화를 비교 분석해서 일본과 비교 분석을 한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대마도가 누가 뭐래도 우리 땅이거든요. 그런데 초대 이승만 대통령 빼놓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정부도 대마도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못했어요. 영토치고 중요하지 않은 영토가 있겠어요? 그런데 대마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과의 국경을 25km로 하는 요소가 되는 땅입니다. 만약에 대마도가 없으면 대마도에서 138km인 그 중간을 자르면 그게 뭐 70km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49랑 119km예요. 일본하고 국경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25km, 25km. 그러나 진짜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땅이 바로 대마도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관심을 안 가졌던 이유는 대마도의 90%가 돌산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아 기분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토치고 중요하지 않은 영토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영토가 넓은 나라가 강대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강대국치고 영토가 넓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대마도 관련 이 논문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몇 차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새롭게 문화영토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시각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또 대마도 역사와 그 영역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신 박사님께 대단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을 이제 쭉 몇 차례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좀 단편적으로 떠올랐던 몇 가지 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문화가 국경, 민족, 종교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기존 국가와 국경선의 개념이 약해져 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문화 주권자가 영토의 주인이라고 하는 문화 영토로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지구촌 인류에게도 대단히 유익한 영역의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 사서의 기록에 하면은 마한 지역에 50여 개, 진안 편안 지역에 30여 개의 소국들이 존재하고 후한서에는 일본 열도에 100여 개 국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국가들은 시족, 부족, 그 일본에서는 호족 세력의 국가로 부르는데 이들은 아직 고대 왕권 국가 형태로도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족주의, 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은 홉스 봅이라고 하는 그 좌파 마르크스 역사학자의 그 정의대로 근대적 개념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30년 종교전쟁을 종교시킨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을 지금과 유사한 모습으로 재편한 비인 협약 1815년 이후에 비로소 민족과 민족의식, 민족국가라고 하는 개념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은 봉건한족 시대가 끝나고 유럽의 서침에 대응하면서 1800년대부터 민족이라는 개념과 관념들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민족의 개념으로 시족, 부족 시대의 문화를 지금의 기준에서 우리 문화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만주 그리고 일본 열대 시족, 부족 국가들은 대부분 예맥교로 분류가 되는데
이 모두를 한민족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또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편년의 문제입니다. 대마도와 큐슈의 한반도 관련 그 유물 유적을 거론할 때 대부분 일본식 편년을 그대로 따릅니다.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고분 시대 구분 방식을 한국의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이 따르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나 한국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질서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이 진행되고 유물유적도 대체로 시대순으로 출토가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특히 야요이 시대는 신석기와 청동기가 동시적이고 고분 시대에도 청동기와 철기가 혼재되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의 고대사 편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방식으로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고분 시대로 편년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도가 우리 민족의 문화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마도만큼은 우리 고대사 편년 방식으로 분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본 좌파 고대사 그리고 고고학을 연구를 대표하고 있는 이시모다 쇼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 고분도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물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한반도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 전역의 야요이 시대, 고분 시대까지의 무덤 양식과 유물들은 한반도의 것과 같거나 그 유래가 한반도입니다. 심지어 전방 후원 고분이 시작되고 있는 미화산 산자락에 위치한 마키무쿠 고분군의 초기의 것으로 알려진 이 호케노산 고분, 이건 1990년 최근에 발굴된 그 고분입니다. 호케노산 고분에서는 한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목각 형태가 나왔으며 1920년 3월에 어디입니까? 저쪽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있었는데, 이때 출토된 유물들이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대부분 한반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노가리 유적지의 도록을 보면은 온감묘를 비롯하여 세형 동검이 대부분 한반도에서 왔거나 유사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본 관념문화의 대표격인 신사의 도리가 사만의 소떼에서 유래성을 보여주는 유물도 출토되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마도 매장 문화 중에서 고분들이 적석처인 것과 상식석관이 출토된 것, 그리고 온감묘가 나오지 않은 것을 근거로 영토 문화의 주권자가 우리 민족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일본 열도에 산재되어 있는 한반도 관련 고분과 출토 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도 또한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문화를 분류하는 곳에서 우리 신 박사님 논문 6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먼저 문화 인류학적 분류, 그리고 그 하위에 관념 문화는 민족 고유의 언어, 종교, 신앙, 사상 등을 포괄하는 정신적인 것으로 문화 교류를 통해서 잘 동화되지 않고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서술을 하셨습니다. 문화 주권자를 주장함에 있어서 이 관념 문화가 가장 비중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대마도 전역에 가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신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도와 신사는 일본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고대 신사들을 외면하고 대마도에 대한 문화 주권을 주장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마도에 있는 신사들은 고사기 일본 속의 건국 신화와 관련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927년에 편찬된 연익이 신명장에 대마도 신사 중 29개가 식내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큐슈 지역, 지금 기나이 지역이죠. 오사카, 교토, 나라를 제외하고서는 큐슈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그 신사들이 이 식내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식내사에 포함된 그 거제도에, 그 대마도에 있는 그 29개 신사들은 927년 이전에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본 논문에 가면은 그 우에다 마사키 교수께서 대마도 최남단에 있는 다구두혼 신사하고 거기 아마 다카미 무수이 다마 신사로 기억이 나는데, 그 신사를 보고 그 감회를 쓴 그 논문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일생에 가장 감동적이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뜨겁다는 글을 남겼고, 대마도 신사들은 숭신 천왕기, 게이타이 천왕기에도 여러 차례 의미 깊게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와타즈미 신사, 뭐 여러분들 많이도 가보셨고 대마도에서 가장 핫스팟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인데, 와타즈미 신사는 우리 민족의 단군 신화에 해당하는 일본 초대 천황 신무의 조부 야마사치코와 그리고 조모 도요타마 히메를 모신 것입니다. 이곳에는 도요타마 히메 묘소까지 있게 되는데, 상대마도에 있는 신사들은 조화 삼신의 가모무수이 가미 그리고 스사노 대국주순으로 이어지는 신들을 주신으로 모시고 있고, 한반도 동해안과 진안계로부터 대마도 북단 북큐슈 그리고 이즈모로 이어지는 이동경로 문화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마도에 있는 신사들은 조화 삼신의 다카미 무수이 가미 니니기 신무천왕으로 이어지는 신들이 주신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대체로 한반도 서해 남해 마한 변환 대마도 남단 그리고 이토시마 반도로 이어진 이동 경로와 문화 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신화학에서 특히 이제 일본의 신화학계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신화학계의 많은 전문 학자분들이 이제 대체로 분류하기를 이 상대마도를 비롯한 그 이쪽 이즈모계를 이제 이즈모 신화군, 그다음에 하대마를 비롯한 이 이토반도 이쪽을 주로 이제 그 츠쿠시계나 휴가계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이 숭신천왕이라든가 응신천왕 이 관계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영토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문화 주권자를 규명하고 그 문화 주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문화 영토를 주장하는 이런 연구가 대마도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동북아 전 지역에서 진행되어서 한민족은 물론 동북아 제민족과 국가의 기원과 문화 주권을 밝히는 데까지 더욱 진전되기를 바라면서 토론 소감을 마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좀 웅웅대서 마이크가 웅웅돼서 제가 정확히 질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선언원들은 메모를 했는데, 제 직업이 원래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고조선과 대마도의 진실 뭐 이런 소설부터 시작해서 천추태후도 제가 쓴 거고, 그리고 명성황후는 시해당하지 않았다도 제가 쓴 소설이에요. 그 왜 소설가가 갑자기 이걸 했냐? 이건 갑자기가 아니에요. 제가 소설을 쓰면서 연구한 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은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소설을 쓸 때 고조선과 대마도의 진실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그 고조선부터 대마도까지 묶었어요. 즉 만주에서 대마도까지가 우리 땅이다. 그렇게 안 보면 절대 역사와 땅은 볼 수가 없는 거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하나하나 대답을 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포괄적으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고분을 발견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유물이 나왔어. 근데 깨진 도자기야. 깨진 도자기를 쫙 있다 보니까 군데군데 비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군데군데 비는 데는 우리가 이제 흙이나 점토로 해서 거기를 메꿉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한 서너 군데만 메꾸면 이게 원형으로 만든 꽃병인데, 그렇다고 그 서너 군데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사각으로 된 뭐 연적이다 이렇게 우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부분이 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떼우지 못하는 거는 고대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거를 원활하게 메꾸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시족 부족 시대의 문화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때는 거의 이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영토 문화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다시피 일본은 조문하고 야유의 구분이 거의 없어요. 걔들이 구분해 놓은 거지. 고분 시대만 약간 구분이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일본 열도의 유물 역시 한반도와 동일한 걸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전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일본은 도레인이 없었으면 농경 문화가 시작될 수 없었을 거라는 건 일본 학자들도 인정을 하거든요. 결국 일본으로 문화를 우리가 전래해줬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신사에 대해서는 물론 후대에 조금 모습이 바뀌었다는 제 자신의 주장입니다만, 우리의 소도 개념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 가면 이렇게 딱 새 매달아 놓은 거를 솥도라고 그럽니다. 솥도. 그 소도거든요. 우리 소도. 그 개념이 너무 똑같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이제 일본화 되면서 바뀐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마도에 가시면 딱 경주 쪽을 향해서 일주문이 쫙 나 있는 거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대마도 가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답이 충분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소설가라 또 소설조 쓴 거 아니냐 그러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소설은 가슴으로 쓰는 거고 논문은 머리로 쓰는 겁니다. 그 차이가 대단하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논의되는 이 문제가 아마 이번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 문화혁명 원년을 선포한다 이렇게 큰 주제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지 역사에 대한 고찰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에서 그 외국인들 토지 구매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중의원이 통과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주된 대상은 중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스시마 지역도 그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발제해 주신 내용에 그러한 내용들이 절대적이다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작은 단서에서 시작하는 노력들이 역사적 사실을 찾아가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문화혁명의 원년으로서의 그런 성과가 같은 지혜가 모아진다면 아마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